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 올해도 지금 농어촌 공사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약간 그 개정이 되고 정책의 어떤 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뭔가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농지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 농지연금은 개발 호재보다 누가 봐도 농사 짓는 땅을 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토지 투자 또는 농지를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 관점에서 농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농지연금이 목적이라면은 개발 호재가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땅, 그런 용도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지연금이 답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농지연금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23년도에 모든 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했을 때 농지의 가격은 5% 정도 하향을 했고 작년에 다시 우상향하는 다시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그래서 내가 농지를 오랫동안 보유하면 할수록 이 농지의 가격은 복리 효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실한 출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농지연금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시간만 지나면 농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이에 대한 출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파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몇 가지 대상 조건에서 또는 제약 조건에서 그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농지연금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확실한 출구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권리상이라든가 어떤 하자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무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기 자본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이제 회원님들과 함께 20% 후반에서 30% 후반까지의 농지를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농지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런 공부가 되어 있다면 농지연금이 정말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연금은 월 300만 원 개인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만으로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 평생 동안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한다면 그 노후 걱정은 정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준비가 있죠. 당연히 이 필요한 준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조건이라든가 대상 자격이라든가 대상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농지연금이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나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토지에 대한 어떤 지식들, 경매에 대한 지식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클래스의 수업의 강의의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든지 농지연금에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물건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권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농지연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온비도 공매라든가 경작협의라든가 농업인의 서류라든가 농지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농지연금 신청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지연금 하나만 연금 준비로 생각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농지연금은 그만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1월 원데이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1월 25일 강남역 주변에서 이제 열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연금에서 사야 되는 땅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개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은 도시화가 되는 중간 과정이고 이미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을 선호를 하고요. 반대로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라고 하죠. 절대농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농사를만 지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농지연금이 출구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그 출구를 잡아야 되겠죠. 애매하게 뭐 농사를 무늬만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연금이 출구라면은 농지연금에 맞는 가장 우선적인 그런 농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대상 농지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5년도는 또다시 이런 정책의 어떤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농어촌 공사는 대상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편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그런 농지를 매입하는 게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보 가치가 낮으면 불리합니다. 결국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를 매입을 할 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 경매에 붙여서 담보 가치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회수의 그 수준 자체가 낮으면은 농지연금도 이런 농지는 가급적이면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농지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묘가 있는 농지도 가능합니다. 분묘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권리상의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농지들은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만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지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생산이 메인 목적인 그런 농지를 계속해서 찾고 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연금의 대상 조건에 보게 되면은 지금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들어가 보면은 농지연금의 대상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농지의 조건은 예를 들면 뭐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어야 되겠죠. 농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되고 거주지의 요건도 있습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의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 가압류 없는 농지, 경영 이양형 은퇴직불의 경우에는 공사의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외 농지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라든가 분묘가 있는 농지는 가능한데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안 되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분 농지도 안 된다는 거죠.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는 농지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공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공매의 그런 경우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경공매의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지와 농지의 그 거리 조건이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롭게 이렇게 생겼죠. 농작업을 위한 그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의 방향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또는 그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 농지를 처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농지들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고 그 농사를 짓는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들이 앞으로 농지연금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농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께 물론 그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찾고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농지연금용 농지는 다른 토지를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